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그릇입니다. 오늘은 학생의 합격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미리 찍었었는데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전에 이 마이크를 사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를 사가지고 이거 마이크 끼고 다시 찍어야 되나 하고 편집을 하려고 해보니까 확실히 마이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각 2시 57분인데 낮 아니고 새벽이에요. 2시 57분인데 다시 찍고자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를 이 영상으로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의 학생의 경력을 짧게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첫 번째로 중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기획총무부 부장으로서 활동을 했고요. 두 번째 경험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1학기까지 임기를 가진 학생회에서는 학습부에서 차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서 올해죠. 3학년 1학기까지 학습부 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 세 차례 학생의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의 합격 노하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학생의 지원서, 즉 서류 평가와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지원서, 즉 서류 평가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회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1차로는 서류 평가, 2차로는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학교마다 결정된 선발 방식이 있다면 그대로 그 선발 체계가 유지되지만, 학생의 재량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 학생의 스타일에 따라서 단계식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1차와 2차 점수를 합산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 단계별 선발의 경우에는 학생회가 미리 면접 최대 인원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소리는 무엇이냐? 지원자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1차 서류평가에서도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류 작성도 합불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서류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사실 여러분, 학생회에선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뭐든 잘 챙기셔야 돼요. 우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자면, 대부분 여러분이 학생회를 신청할 거야, 지원할 거야 하면은 그 학생회로부터 그 학생회 지원서 혹은 학생회 신청서라고 표기된 학생회 임원 지원 서류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 서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유형을 구분을 해보자면 그 기준은 질문 개수, 그 서류에 있는 문항 개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문항 개수가 3개에서 5개로 적은 경우, 두 번째로는 7개 이상으로 많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유형을 통해 여러분이 파악하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서류 질문의 구체성과 난이도를 살피셔야 합니다. 질문이 적은 경우에는 서류 비중이 일반적으로 적고 면접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서류 질문이 많은 경우에는 서류에서 일정 역량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질문이 구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오겠다 할 것 같은 그 기본적인 질문들 중에서 뭐 동기나 자기소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롯되어서 한두 개씩 무조건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를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업무와의 적합성, 아이디어 구상 능력, 그 다음에 기획력,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하나에서 많이 평가를 하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학생회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서류는 면접과 달리 예상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카테고리별로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서류에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카테고리로 일단 구분을 한 다음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예시 질문 한두 가지씩 여기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카테고리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예시 질문까지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잘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보았는데 학생회가 생각보다 다양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류를 받았을 때 질문들을 한번 쭉 살펴봅시다. 우선 서류에 있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차근차근 써보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건 나오겠다, 이거는 생각을 깊게 안 해도 일단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라는 질문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지원하게 된 동기, 뭐 자신의 장단점 같은 개인적인 질문들은 막 깊이 있는 생각까지는 필요 없고 먼저 한번 써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서류를 깔끔하고 핵심만 담아서 잘 쓸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작성할 때 어떤 문장 구조를 써야 하는지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우선 이 서류 작성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괄식 답변과 미괄식 답변의 차이를 아시나요? 두괄식 답변은 말 그대로 머리 두자를 써서 중심 내용, 즉 주장을 맨 처음에 언급을 하고요. 그 언급한 내용에 대한 근거와 내용을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두괄식 답변과 반대로 미괄식 구조는 이 두괄식 구조와의 구조가 바뀐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주장하는 것의 근거와 내용을 먼저 앞에 써주고 최종적으로 주장을 하는 답변을 의미합니다. 우리 면접도 그렇고 서류를 작성할 때는 두괄식 답변, 두괄식 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서류를 이제 면접관, 즉 학생회가 꼼꼼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필 수는 있으나 지원자가 많을 경우, 혹은 그
평가 인원이 한두 명으로 한정된 경우에는 핵심 내용과 그에 대한 핵심 근거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핵심 내용이 딱딱딱 이렇게 들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갈씩 답변, 두 갈씩 서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담화 표지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담화 표지 중에서도 이런 순서나 개수를 지칭하는 첫째, 둘째, 뭐 하나, 두 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순서나 개수를 지칭하는 표현을 통해서 확실한 두 가지 구조 표현이 가능을 합니다. 나의 장점을 언급할 때 대부분은 이 양을 늘리기 위해서 한 가지는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양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쓸 건데 나열 하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만약에 장점이 기획력과 추진력이라고 하면 저의 장점은 기획력과 추진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앞줄에 넣어주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따질 때도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담화 표지를 써주면 확실하게 이 내용들이 구분이 되니까 평가자 입장에서는 앞에서 얘는 이런 내용, 여기서는 이런 내용을 썼구나 하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서류를 더 꼼꼼하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꼼꼼하게 평가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꼼꼼하게 본다는 것은 여기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근거와 주장이 일치하는가를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서술을 한다면 오히려 플러스가 가산점이 되는 요소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 이 답변을 쓰실 때 과장하거나 구라 좀 단어 선택이 잘못됐는데 거짓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아마 중고등학생분들이 보실 텐데 가끔 중학생분들 중에서는 저의 친구들도 그랬는데 몇몇 친구들이 좀 그 내용을 지어서 작성하는 사례를 봤었는데요. 여러분 팩트만 말하자면 보면 다 티가 납니다, 여러분. 임원들은 몰라도 그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회장단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의 경력이 이미 있었던 친구들이 뽑힐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쓱 보면은 어느 정도 검열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의 엄청난 것이 없는데 이 엄청난 것을 어떻게 다 보여줄 수 있나 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엄청난 나의 능력을 막 보여줄 수 있으면 물론 그것도 하나의 좋은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가진 하나의 장점 혹은 하나의 큰 관심 분야를 여러 서류 질문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계속 연계를 시켜서 답변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형식을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는 이 능력이 진짜 뛰어나구나 하면서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과장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채롭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지원을 할 때 계획적인 성격과 체계적인 성격을 저의 핵심 키워드, 핵심 역량으로 정하고 각 답변마다 이를 활용하여 답변을 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쓰냐? 제가 방금 전까지 그 서류에서 나의 역량을 어떻게 강조하느냐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역량, 하나의 관심 분야를 하나의 질문에서 맨 처음에 언급을 하고 그 언급한 내용을 계속해서 각 질문마다 연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제일 최근에 학생이 지원했을 때 그러한 방식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제일 최근 지금 학습 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작성했던 서류인데요. 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관심 분야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런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서 교육을 희망한다. 그리고 대입 관련된 것도 한다. 관심사와 진로랑 가장 잘 맞는 부서라서 학습부를 생각했다는 것도 이게 부서 연계까지 같이 시켰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로 바로 살펴볼게요. 저는 공약을 우선 해서 이 역량을 내가 관심 있는 분야고 내가 이 공약을 제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다는 형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또 관심 분야를 대놓고 언급을 합니다. 교육 및 대인 분야. 여기서 관심사와 진로에 가장 잘 맞는 부서가 학습부인 것 같다. 여기서 한번 언급을 했고 역사 교사와 입시 컨설턴트 등 교육과 관련한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많다 하고 나이대와 어우러져 대입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해봤다라는 저의 경험까지 넣어서 이 관심 분야라는 점을 일단 위에서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냐, 또 저의 성격을 여기서 계획성을 넣고 관심 분야를 또 언급하면서 또 기획력과 자료 수집 분석 능력을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최저 등급 컷, 면접 관련 자료 등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교과로 수시 지원하는 경향, 이거는 내 경험을 통해 파악을 했던 내용을
이렇게 해서 상위권에서 중상위권과 달리 어느 정도 그 대입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뭘 해줄 거냐? 이런 대학 진학 고민들을 해결해주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저의 경험과 저의 성격을 바탕으로 이런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어필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또 이 역량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이렇게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관심 분야랑 자신의 주요 역량 능력이라고 할게요. 이거랑 더불어서 얘와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 같은 것들을 같이 써주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험 같은 것들을 많이 썼는데 특히 저는 학생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학습부에서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을 못했는지 이를 보완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 기준이랑 뭘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써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못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앞에서 언급한 이 공약을 잘 시행해 보겠다라는 것이 이 지원 목표, 그리고 지원해서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이런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이 밑에는 행사나 사업이었는데 이 행사나 사업을 할 때도 그 부서 일단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서 지원까지 고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희망 부서 고를 수 있을 확률이, 물론 일단 합격이 중요하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핵심 역량과 이 부서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서류 질문에서부터 제가 봤던 이 서류처럼 학생회에서 진행하고 싶은 행사나 사업을 해보려고 하면은 실제 이 부서에서 운영을 할 거를 해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서와 핵심 역량, 관심 분야가 일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관심 분야인 교육, 역사 교사에서 파생해서 행사를 기획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역사라는 과목이라는 이 교육적인 부분과 이제 학습부이기 때문에 이제 학업과 관련된 내용, 학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이 뒤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행사가 어떤 행사였냐면 이게 그 부스 행사인데 특히나 저는 역사 교사를 희망하고 있어서 이 한국사 중에서도 이 근현대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각 게임의 형식과 예시 문제까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걸 마땅하게 쓰라고는 안 했지만 이렇게 왜 기획을 했는지를 저는 같이 적었는데요. 제가 여기서도 또 언급을 했던 게 이 뉴스 기사나 각종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을 제가 직접 보았다. 이거를 하면서 이걸 준비할 때도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였고 또 밑에서 이 고등학교 교과서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을 하면서 전체 범위의 20% 정도만 이 조선 후기 역사를 담고 나머지가 근현대사 파트가 80% 이상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얘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 것이죠. 이 주장을 할 때 마땅한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여기서도 저의 체계적인 성격을 언급하려고 했고 또 관심 분야인 이 역사라는 것 자체가 학습 그리고 교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학생의 지원 꿀팁 1탄 서류편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확인을 하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만들어 보았는데 이게 PDF로 공유를 하면 너무 많이 공유가 되고 이게 이렇게 올렸는데 주변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제가 노션이라는 그 사이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업로드해서 링크만 클릭하시면 그냥 링크에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하셔서 주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3, 고1, 고2 때 실제로 작성했던 서류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렇게 써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면접편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제가 학생회 임원하면서 있었던 썰들 또한 이 면접편 이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다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오늘은 오늘은 저의 3차례 학생회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려 오늘은